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영양제가 이곳에 좋다, 저기에 효과를 봤다고 하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인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매일 먹는 영양제 가지수를 하나 둘 늘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 삼키는 알약수도 해가 지날수록 하나나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과연 모든 영양제를 내 몸에 맞게 복용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영양제 중 비타민과 더불어 가장 흔하게 섭취하는 것이 오메가3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이 노랗고 말랑한 것을 복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것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복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흔히 전해지는 오메가3의 효능은 마치 굉장한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을 돕고 안구 건조증을 없애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숙면에 도움을 주며 심지어 치매나 암을 예방하고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우는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즉 ADHD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는 오메가3의 효과가 모두 진실일까요?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에게 알려진 오메가3의 효과 중 많은 부분이 실제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섭취로 치료의 목적이나 단기적 의학적 효과를 보기 위해 복용하신다면 단순히 영양제를 살 돈만 낭비하고 원하는 효과는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메가3의 복용을 당장 중지해야 할까요? 오메가3의 여러 효능에 대한 이야기의 진실은 뭘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메가3의 효능으로 알려진 사항들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오메가3에 대해 알려진 효능에 대한 논란과 진실을 알게 되실 것이며 나아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오메가3를 다루고 복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 질병을 예방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가장 잘 알려진 오메가3의 효과 중 하나는 혈관의 노폐물을 없애주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 등 순환기 통해 생기는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주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과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긴 상태 그리고 심장 구조 자체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정도의 오메가3 함량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영국 옥스퍼드 의대 대인기 오원 교수팀은 총 참여한 환자 77,917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잘 수행되었다고 평가되는 10개의 오메가3 지방산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했을 때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오메가3를 복용한 사람과 비복용자 간의 심혈관 질환 발생의 차이는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유럽의약품청이 오메가3를 이상 기질혈증 예방을 위해 처방하는 지침은 더 많은 의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 같은 연구는 이미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는 2016년까지 58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메타 분석한 결과 오메가3 복용이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효과 없으므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오스트리아 빅토리안 심장연구소의 스티븐 니콜 박사팀이 13,078명의 심혈관 고위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용량 오메가3를 처방한 그룹과 옥수수유의 의약을 처방한 그룹 간의 결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가 의약으로 쓰인 옥수수기름 즉 식용유와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선 다른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럽의약품청은 오메가3 의약품을 심혈관 질환 예방 용도로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여러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심근경색 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것을 권고해왔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한국식약처 또한 유럽집행위원회 결정을 반영해 오메가3 함유 제제를 심근경색 후 2차 예방 목적으로 처방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는 먹어봤자 아무 소용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메가3 복용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예방 효과가 적음이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준다는 임상 결과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성지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로리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저장된 지방질을 말합니다. 실제로 체지방의 약 90%가 중성지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중성지방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경우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분해해 사용하게 됩니다. 중성지방 자체로는 독성이 없고 1g당 약 9kcal 정도를 낼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중성지방은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어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만으로 너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을 변형시켜 이상 지질혈증이나 동맥경화증, 췌장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에서 40대 남성층은 3명 중 1명은 불균형한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혈액 중에 지방 성분이 과다하게 많은 상태인 고중성 지방혈증으로 추측되고 있어 중성지방 수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혈액의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의 입자를 잡고 단단하게 만들어 혈관을 잘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미국 심장협회 연례학술 대회에서는 고용량 오메가3 성분을 투약해 중성지방 조절을 검증한 리두스익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복용하는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보조식품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복용 용량이 너무 적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용량 건기식으로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10알 정도를 복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먹으라는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효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의 균형을 위한 보조 제품으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오메가3의 효과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오메가3 보충제 대신 등푸른 생선과 같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영양소 섭취가 점점 쉽지 않은 만큼 영양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오메가3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정제된 생선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최근 몇 건의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혈관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과거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많은 의학사분들이 오메가3 효과를 높이 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일례로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영국 팀 메리 대학 연구팀이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 생선기름이 보충제가 염증 해소를 촉진하는 물질의 농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통해 오메가3 보충제가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혈전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일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 하버드 의학연구소 찰스 세안 교수팀이 오메가3에 포함된 DHA가 염증 해소를 촉진하는 전달자를 활성화해 백혈구의 대식 작용을 조절하고 대장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발표와도 동일선상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험 대상자가 건강한 22명의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보다 확실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후속 연구는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메가3가 치료제는 아니지만 중성지방이나 염증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학처의 현황 자료에도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유나 예방이 아닌 건강이나 영양소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가벼운 개념으로 봐야 하며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오메가3를 먹고 눈이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눈에는 혹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과거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가 안구 건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다소 애매하게 결론 지어진 발표는 많았지만 비교적 최근인 2018년도에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안구 건조에 효능이 있다고 보기에 근거가 없다고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 자료에서 검색되는 논문들을 찾아봐도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효과 있다는 과거 논문들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최근의 결과들이 혼재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장급 의학 저널에 실린 발표에 따라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다양한 질병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은 다양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절염 치료에 고용량 오메가3 복용에도 추가 이득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관절염 발생률이 그보다 적게 섭취한 여성에 비해 35% 감소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해 아직 평가를 내리기 힘듭니다. 오메가 지방산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하나에서 ADHD의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증상이 효과적으로 개선됐다. 오메가3의 ADHD 아동에서의 효과를 연구한 이의 논문들의 결과는 다소 상충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메가3 지방 연구에선 인지기능의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불안 증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오메가3 지방산 제제가 우울증과 불안증 예방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루벤 가톨릭 대학교 연구팀이 DHA가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입증해 공개했다. 음식을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과 같은 부인암 예방에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러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긴 하지만 가설과 기준, T실험 자군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증명의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메가3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 보충의 범위를 넘어 음식의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원하는 효능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마치 기적의 의약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마케팅에 넘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가 개선해줄지 확실하지 않은 이 모든 이상 증상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방법은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는 하루 30분씩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일 하기 어렵다면 주 3회 정도로 시작하고 한 번에 30분간 지속해서 걷기가 힘들다면 10분씩 하루 3회 걸어도 무방합니다.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주 3회 정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중성지방률을 낮춰주고 기초 대사율을 높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혈당치를 낮추고 당뇨를 예방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운동 처방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메가3 같은 보충제 복용을 해야 더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요. 안구 건조증이나 눈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생활은 장시간 건조한 환경에서 눈을 혹사하여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눈 건강에 가장 안 좋은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모니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작은 화면에 지나치게 초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시력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시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환기나 산책을 통해 눈의 피로를 의식적으로 낮춰주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선행되어야만 영양제를 섭취해도 원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와 같은 퇴행성 인지장애는 아직까지 그 치료법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방법은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학교사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알려지기도
하기도 했으며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수학 학습 등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도 시행 중입니다. 인지 능력 강화를 위해 뇌 활동에 긍정적이라고 알려진 DHA가 많이 함유된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도 물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사교 생활을 늘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뇌 활동에 더욱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독서나 글쓰기, 신문 기사 등을 가볍게 요약해 보거나 퀴즈 등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뇌 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TV 시청 등 창작이나 인지 활동이 아닌 수동적인 뇌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 활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울감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치매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메가3는 건강 밸런스 유지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일주일 3회 이상 걷기라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사교 활동을 늘리면서 뇌도 운동하게 하라는 말이지요. 정확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점점 더 고립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사교 활동이 적어지고 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신체 활동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통해 영양소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 정신적인 활동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끄고 주위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앞으로 다양한 영양소와 올바른 영양제 선택법, 재미있고 건강한 식품 영양 정보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이오니 구독을 하시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